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화성신문 편집국장 서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8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와 화성신문이 공동 주최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우리 국회의원 후보분과 화성시민을 대표하신 세 분의 패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초청 토론회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맡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의 정책을 알아보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화성시민 여러분의 후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후보분들의 정책을 널리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후보와 주민대표 간의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된 후 마지막 후보 간 질문 1개씩이 이어집니다. 후보분들은 3분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질문에 앞서 후보분과 패널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추첨에 따라 후보분 질의 순서를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분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후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홍형선 후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선입니다. 네. 예, 패널이십니다.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이십니다. 이상환 화성시 농민단체 협의회장이십니다. 이희열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 고문이십니다. 예, 모두 감사합니다. 첫 공통 질문입니다. 화성시는 지난해 말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5년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례 화성시의 첫 국회의원이 될 제20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송옥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화성의 딸 기호 1번 송옥주입니다. 먼저 화성시 특례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화성 시민들 덕분인가 싶습니다. 저 화성 출신인데요. 화성시가 특례시 100만 특례시가 된 부분들을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화성시가 100만이 되기까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지금도 지역 불균형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례시에 맞게 속도감 있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초선으로의 힘으로 그리고 연습의 정치인으로는 이 화성시를 책임질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 6년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과 소통을 했고요. 또 많은 민원도 해결하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화성의 특례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요즘 다들 못 살겠다, 힘들겠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람과 민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제도 파탄났고요. 물가는 오르고 또 전쟁 날 위험이 많습니다.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총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심판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해야지만 저희가 다시 민주주의도 회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대에서 살 수 있고 경기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진정한 화성 발전을 위해서 책임 있게 역량 있게 또 주민과 충분히 소통한 참 일꾼 송옥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각오로 한 표가 절실하고 절박하다는 자세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홍영선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화성갑 시민 여러분. 일하는 방법을 아는 국회 예산정책 전문가 국민의힘 기호 2번 국회의원 후보 홍형선입니다. 화성 특례시 100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성시 갑은 마냥 기쁘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국회 28년 동안 근무하면서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오면서 다양한 국가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과 복잡한 국정 현안을 풀어내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당선시켜 주신다면 곧바로 저희 지금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중직급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성이 문제되는 현안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화성갑 시민 여러분, 화성시의 동서간의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화성시정 14년간의 책임의 문제이고 화성시 갑 민주당의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진짜 일꾼이 필요합니다. 화성시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중앙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 예산을 지역 경제를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특례시의 서울보다는 지금 서남부의 발전이 더 우선되고, 그 우선되는 범주 내에서 저도 특례시를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마음을 화성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바로 중진급 의원으로서 국가 정책의 흐름의 길을 알고 그 길을 짚어내서 국가 예산과 지역경제 발전하는 방안을 풀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후보님 각오 잘 들었습니다. 바로 패널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희열 고문님, 지역 현안을 주제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화성시 서부권의 발전이 동부권에 비해서 매우 더딘 것은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부권에 살고 싶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살고 싶은 고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을 잘 확충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인근 도시인 수원이나 안산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교육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교육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일정 부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서부권을 점점 떠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님들은 서부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과 관련된 어떠한 정책을 펴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감사합니다. 먼저 홍영선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동서간의 불균형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문화, 의료, 교통에서 상당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육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고등학교가 학생 수가 가밀학급 돼 있습니다. 30-40%가 지금 고등학교 전국 평균보다 높게 돼 있고, 이 가밀학급 해소의 문제를 위해서는 우선 직접적인 대책은 학교 설립입니다. 지금 남양 26년도에 이미 교육청에서 계획이 돼 있고, 저는 그것에 추가해서 자사고 신설과 또 서부권에 우리 자동차가 연계된 자율주행 마이스터고를 지금 공약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교육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학원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실에서 직접적인 문제이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사교육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교육 현실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지금 우선은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놀 곳이 없다. 지금 끼를 발현할 곳이 없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그런 훈련을 그 놀이 공간을 만들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복합센터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사교육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교육지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8세부터 아동수당이 끝나는 8세부터 18세까지 교육지원금 월 20만 원을 저는 들어가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다소간에 막대한 재정이 들 수 있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도 이제는 저출산 문제와 지금 사교육부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병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실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들어가서 충분히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 정책을 끊임없이 저는 우리 보수당의 입장에서도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사교육 부분에 대한 이 어떤 목마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옥주 후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첫 질문부터 100만 특례시 화성시가 사실은 주제입니다.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화성시의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는데
지지난해부터 저희가 화성교육청으로 신설하는 부분들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용역을 지금 마친 상태이고요. 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고 나면 화성에 교육청이 신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후에 화성에 맞는 교육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서부 지역은 13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한결같이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질문하시는 우리 이희열 고문님 세솔동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이 상당히 걱정이고요. 또 초등학생에 비해서 중고등학교가 적다 보니까 그 진학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공동학구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만 하면 안 돼요. 마음껏 뛰어놀고 거기서 꿈과 희망을 저는 가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학교 시설을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글 교육도 시키고 그 친구들을 우리 사회에 동화시켜서 우리 사람으로 만든 사회 일원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또 얼마 전에 화성시에서 교육부에서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화성시에 다문화나 외국인 분들이 많다는 것의 특성을 살려서 지정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국제학교라든지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양이나 조암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부족한데요. 아시겠지만 여기 현대차 연구소도 있고 또 기아차 노조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자동차 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특성화고를 신설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된 기업과 저희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추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는 무엇보다 학교에 대한 시설에 대한 확충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 수 있는 부대 조건이나 정주 시설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의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상교 회장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영선 후보께서 가장 먼저 제기하셨고, 동북권 국민의힘 후보가 동참을 표명한 화성시 분시 방안을 놓고 화성 시민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동북권과 서북권 주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분시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선거를 위한 대중영합주의라는 반박도 계속됩니다. 분시에 대한 후보님들의 진실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 질의 감사합니다. 이번 질의는 송옥주 후보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너무 이 제안이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100만 화성시를 꿈꾸고 있는 부분인 거고, 많은 시민들께서 100만이 되면 화성시가 얼마나 발전하지? 라는 기대에 충만해 있는데요. 이 분시를 하게 되면 화성시를 50만으로 뚝 자르는 부분이어서 100만 특례시는 물 건너갑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부분들이 아마 중앙 차원에서 제안을 해서 따라하기 식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화성에 대한 발전에 대한 청사진이나 화성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매우 걱정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분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례시 진입할 경우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인허가권에 대한 자치단체 장애 그런 역할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부분과 또 저희가 구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특혜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분시가 돼서 저희 인구가 절반으로 나눈다면 그러한 혜택이 전혀 없어지게 되고 발전에 저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도 반토막이 날 겁니다. 안 그래도 화성 서부 지역이 동서 불균형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요. 교통망이나 철도라든지 덩주 여건이나 택지 조성과 관련된, 그리고 또 서해안에 있는 관광벨트와 관련된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중단되거나 아니면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될 거여서 주민들이 발전에 대한 열망을 오히려 거꾸로 가는 역행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분시와 관련된 주장은 저는 철회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분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은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나온 세입의 많은 부분들을 동탄에 쓴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화성시 지방세 세입을 살펴봤더니 1조 5,400억 원입니다.
그중에 서부권에서 6,765억 원인 44%를 지금 걷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동탄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중에 세출을 보니까 5,045억 중에 2,230억 원, 44%가 서부권으로 다시 대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분시가 되거나 그러면 서부 지역이 이런 지방세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이나 국세나 아니면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들이 절반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부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반대를 하고요. 시민들도 이 부분들에 공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영선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분실을 제안한 이유는 10년 넘게 균형 발전을 외쳐왔지만은 균형 발전은 정치적 구호에 그쳤고 실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는 어차피 행정이나 정치에 관한 문제는 표에 의한 원리에 의해서 작동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화성시 면적 독집 끝에 65만이 몰려있기 때문에 인구 화성시 전체 면적의 10분의 1 곳에 65만이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 서남부권은 상대적으로 행정에 소홀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와 또 하나는 서남 동쪽에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편익시설이 집중될 때 서남부권과 거리가 58km나 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쪽 끝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편익시설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감정의 대립이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서의 계속적인 분리와 대립이 연대감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거는 정치적 구호에 의해서 개선시킬 수 없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어떤 판단에 의한 것이고 이게 정치적 대중 영합주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아까 세수 부분에 대해서 지출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제가 예산으로만 이 공직 생활을 대부분을 보내왔지만은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물긋기가 계량화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부권에서의 비중은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동부 출장수를 제외한 인구가 23, 4만이 됐을 때 그 인구에서 나오는 지방세 수가 한 43, 4%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출은 의원의 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구 수도 중요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서남부권의 시의원의 수는 6명이고 나머지 저기는 17명입니다. 나머지 동부 동탄권은 17명이고 비례대표도 그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서남부권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같이 열려 있는 시기입니다. 위기를 난개발 문제나 또 지금 폐기물 문제나 또 공항 문제나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시정이 몰두해서 처리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인데 지금 동부권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균형 발전이 어렵다.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성의 서부 지역의 법인 지방 소득세 없이는 거주지 위주의 동탄 신도시가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포토를 메꿀 예산마저도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이유가 뭐라고 할까를 우리 화성 시민이 충분히 이해.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성시 분시에 관련된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지역 현안 질의입니다. 이상원 회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쓰레기 매립장, 돈 축사 등 온갖 기피 혐오 시설이 화성시 서부권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화성시 서부권이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근본에는 바로 수원시와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화웅지구 이전 시도가 있습니다. 화성 민관정의 단호한 반대에 이어 이제는 경기도까지 합세해 민군 합동공항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주민들을 호도하기도 합니다. 화성시 서부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원 공공항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폭격장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매양리 주민들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원시 국방부, 이제는 경기도까지 여기에 동조하는 일부 화성시 정치인과 시민들까지 서부권 시민들의 근심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지부진한 수원군공항 화웅지구 이전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두 분 후보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 질의는 홍영선 후보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첫째는 이게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이후에 예비 이전 후보제가 2017년도에 됐습니다. 8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부대 양해 방식에 있어서 이 양 지자체 간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하는 이 기부대 양해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 방식에 비춰볼 때에 다음 절차로 이전이 8년간 안 되면은 그 절차를 제로 베이스 한다는 것은 그 제도의 본질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당선이 돼서 입법을 추진한다면 일몰법을 예비 이전 후보제라는 우리 화성갑 지역의 좋은 글씨를 제거시키겠습니다. 또 하나는 화웅지구 7809가 새만금보다 훨씬 더 지리적으로 값어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새만금 사업 특별법을 통해서 농지로 개발됐던 새만금의 그 넓은 평야, 넓은 그 공유 수면이 매립지가 지금은 산업단지로 되고 관광단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저는 당선이 된다면 이 지금 7809에 해당되는 이 지역을 특별법을 발의해서 산업, 관광, 문화 특구로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까지 군공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020년도에 지금 수원 5명의 의원이 공동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 3분이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논란은 재확대, 재상선되고 지역은 이걸로 인해서 쪼개지고 분열되고 파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화성시민과 함께, 갑시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이 허황된 구호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지역 경제는 볼모로 잡혀있고 아무 조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 국민과 함께, 우리 화성시민과 함께 막아낸다는 이 캐치프레이즈로 이게 대책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또 새로운 어떤 대안이 있지 않고는 진정성을 과연 민주당에서 군공항을 화성시 이전을 과연 막고 있는 건가 하는 진정성을 의구심을 갖지 않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송옥주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동안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반대해 오신 우리 화성시 70% 넘는 시민분들과 또 범대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추운 겨울에도 여의도까지 오셔서 집회도 하시고 또 그런 열망을 국회의원과 정부와 여러 시민들에게 알린 노력 때문에 지금까지 철저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22대가 되면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완전히 백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열망을 다 담아서 마저 그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어느 당의 책임이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발전을 저해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마치 책임을 전가하고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서 군공항이나 국제공항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식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심히 우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법은 다시 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 29일 날 임기가 끝나서 자동 폐기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종전부지가 함부로 할 수 없게끔, 종전부지의 자치단체가 함부로 할 수 없게끔 그런 법을
개정하고 또 이전 부지의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100%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항의 가장 큰 문제가 소음 문제입니다.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드론 전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가 있고요. 전국에 있어서는 분산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국방 전력 차원에서 이게 수원의 전투 비행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 부분을 전달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주민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저희가 반성을 합니다. 저희 정치인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에게 쓸데없는 갈등과 우려와 소비를 촉구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수원과 화성의 정치인을 떠나서 정치의 책임은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부분들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자꾸 선거 때만 되면 이슈를 제기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수원 주민들이라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에 대한 화합을 위해서 이 부분들은 중지돼야 되고요. 또 22대 국회의원이 다시 된다고 하면 수원과 화성뿐만 아니라 이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자치단체 분들과 같이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거를 종식시키고 또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세 분 패널분들의 질문과 후보분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 경제 1차 산업 등 분야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열 고문께서 교통환경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님이 말씀을 나누신 내용 중에 동서간 균형 발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새솔동, 남양 신도시, 향남 1, 2 신도시 등 서부권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동탄을 위시한 동부권에 대해서 비교하자면 느리게 돼 있고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역의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요. 실제로 요런거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볼 수 있는 계획들이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기도는 송산 그린시티를 관통하는 신안선 대부도 연장철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경북항을 연결하는 경기 남부 동서 횡단철도, 그리고 우정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우정 연장철도 등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화성시는 서해안 관광벨트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이게 실현이 될지 우리 시민들은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치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후보께서는 철도를 포함한 화성 갑 지역의 광역 교통망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전개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로 또 이런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저희 새솔동 옆에 상황을 보면 10년이 다 돼가도록 그 송산그린시티 에코팜 부지가 예정지로 남아있고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개발 계획들이 실제로 실행이 되고 관리가 되도록 하려고 할 때 두 분이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하실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송옥주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6년 전에 내려와서 지역 주민들을 많은 분들을 만나셨는데요. 그중 민원의 한 80% 넘는 부분들이 도로, 교통, 철도 뭐 그런 부분이에요. 도로가 꽉 막힌다, 교통체증이 심하다, 왜 우리는 전철이 없느냐, 언제 기차가 개통되느냐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우리의 발휘되는 교통이나 도로 관련된 상황이 열악하다는 부분들인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저희 정치인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를 했고요. 또 아까 우리 이열 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안산선 대부도 연장과 경기남부 동서 횡단 철도
또 우정을 연결하는 우리 신분당선 철도 계획이 경기도의 그 철도 기본 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느냐 그러시는데요. 경기도와 화성시와 또 화성에 있는 네 지역구에 저희가 다 잘 좋은 결과가 얻어질 텐데, 그러면 같이 손잡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훨씬 더 조속하고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철도망이나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화성 서부 지역에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발전 전략도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분실하는 부분들이 다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게 화성 서부 지역의 철도나 도로가 원래 계획대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시 부분은 철회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분시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명분을 짓기보다는 화성 시민들께서 정말 내 삶을 바꾸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100만을 넘어서 150만, 200만이 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그런 기초를 놓는 자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세솔동의 에코팜 부지와 관련돼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코팜 부지뿐만 아니라 수원공사나 LH에서 지금 남겨있는 유보지에 대해서 시민들께 어떻게 돌려드릴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세솔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구도 많으시고 또 학생들이 많아서 뛰어놀 것이 없습니다. 다들 아이들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뛸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만 시민들이 같은 의견으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할 때 이제 그게 추진되기가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과 같이 소통하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홍영선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예, 동서 불균형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문화, 교통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 관광 벨트 사업은 저희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공약에 추가해서 개선된 내용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구상안으로 내놓은 경기철도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신안산선을 대부도까지 연정하고 동탄 전곡항을 동서 횡산 철도를 구상을 하고 있고, 신분당선을 우정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인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려하는 바대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심한 고물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가슴에 반성을 하면서 이 사안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 철도는 가장 국가의 주요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공안과 함께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26년도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그 계획의 때에 이 모든 사안들이 경기도에서 절차대로 올라갔다면은 그거를 심사하게 됩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은 여당의 힘으로서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열심으로 다해서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코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부지가 8만여 평 남은 부지는 지금 세솔동의 서쪽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는 대방 아파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지는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용도를 변경시켜서, 저는 용도 변경의 내용이 우선은 아까 우리 송 의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거민의 편의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센터,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부지로 활용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자족 기능이 세솔동은 정말 강화돼야 됩니다. 자족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산업센터나 또 비즈니스 특구나 공공기관의 유치를 통해서 여기서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금
지금 지역 그 새솔동 상권이 다 죽어 있습니다. 거기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 경제, 새솔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이 부지는 활용돼야 되고, 저는 그 공약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상교 회장님께서 화성시와 국가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전달되는 내용이 잘 해결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냥 이게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체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은 더 크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체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정도의 기업체가 들어오는 와중 속에서 과거의 어떤 난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우리 화성 시민의 고민이기 이전에 이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해야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제 고민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든 경제 상황에 따라 흘러가겠지만 원가 상승하고 인건비는 화성시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도 국내 이제 청장년의 노동 산업에 대한 이제 기피로 인해서 인력도 확충하기도 어렵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대우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다수 근로자들이 외국인들로 대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은 널널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저기 남양까지도 현수막이 걸렸는데, 평택 삼성 반도체 공사에서 식당 조리원을 구한다고 남양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까지도 이렇게 구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었고요. 현대 기아차 역시 대기업도 뭐 인력 구하는 거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화성시의 도움이 정말로 절실하다는 판단입니다. 후보님들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영선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의 문제는 단지 화성 지역 경제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지금 우리 전체 거시 경제상에서 지표석에서 나타나는 대로 많은 문제가 나오는 미시적 문제까지도 연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원인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 경제 체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외 의존형입니다. 그래서 수출에 의존하고 또 많은 부분이 수입으로 이루어져서 원자재가 수입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사태나 또 4.19 운동에 있어서 유가 인상, 또 곡물가 인상, 또 특히 코로나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미국이 인건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의 인력들이 싼 인력들이 많이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따른 환율 압박을 높이기 위해서 강달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환율이 압박 요인이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원자재 문제나 금리 문제나 물가 문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런 대외 환경의 문제만 탓하기에는 너무 지금이 상황이 절실하고 급박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제조업 공장이 말씀하신 대로 많습니다. 공장 수가 12,445개나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제조업 산지인데, 인력 수급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 답변하기가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지금 물가 문제는 우리 서민 경제를 직격하고 있고, 금리 문제는 우리 아파트 담보 대출 받은 이 대출 담보자들의 어려움을 민생고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 문제는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 이 문제 또한 우리 지금의 즉흥적인 어떤 정책으로서 개선시킬 수 없는 사항을 저도 참담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당선이 된다면 우선 첫째,
빠른 투자를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부터 빠르게 조기 집행 체제를 만들어서 그런 투자 활성화가 되는 예산부터 따오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어떤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조치를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공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앞으로 끌고 와서 지금의 시점에서 투자를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약을 좀 더 현실화시켜서 그 공약에 기반하는 투자 활동을 유인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거시적인 물가 문제나 이자율 문제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좀 더 해결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지만, 가서 문제가 지속된다 그러면 거시적인 문제는 따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옥주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안상교 회장님, 우리 화성시 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장님이 되셔서 무엇보다도 그 화성 내에 있는 제조업과 우리 사업체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특별히 많으신 것 같고요. 요즘에 여러 가지 분에서 경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특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이나 또 화성시 차원이나 경기도에서도 뭐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흡족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화성시는 난개발 부분과 또 구인난이 특별히 심한 것 같습니다. 난개발 관련된 부분들은 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화성시와 같이 손잡고 성장관리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서 난개발 부분들이 일정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에서는 화성시의 난개발 문제 때문에 난개발 포럼을 저희가 만들어서 활동을 한 부분이 있고요. 법률 제정안까지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해결이 안 되면 또 22대 때 다시 법을 내서 난개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인난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화성시는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게 참 많습니다.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을 화성시에서 소비하고 화성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잘 구축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안에서 공유하고 안에서 상생을 하면 이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충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외부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든지 또 화성시 내부에 있는 업체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기준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또 화성시 행정과 또 시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에는 뭐 자동차나 반도체 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와 관련된 협력업체나 다른 기업들과의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어르신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겠고요. 또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서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인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은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허리입니다. 산업이 망가지고 제조업이 없어진다 그러면 경제가 붕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제조업과 산업이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성시는 2차, 3차 산업 이외에 1차 산업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상한 회장님께서 농업 등 1차 산업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화성시는 서울특별시 1.4배에 달하는 면적에 1, 2, 3차 산업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도농복합시로 쌀 생산량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고 해안선도 경기도에서 가장 길어 수산물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농어민들은 치솟는 원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화성시 1차 산업의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 후보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먼저 송옥주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화성시 내 농업인분들이 한 3만 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의 어떤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책임져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면 농업은 미래이자 뭐 생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와 생명에 대한 그 대우나 대접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 제가 이제 화성시정을 책임지지는 않지만 보면 이제 예산이 조금씩 늘었다고 그러는데 예산의 액수가 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을 일정 정도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쌀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쌀이 부족해서 수입을 해야 되고 수입이 잘 안 돼서 국민이 식량 차원에서 많이 애로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그 부분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도적인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갖춰야 됩니다. 식량 쌀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관련된 가격 안정제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도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쌀값이 폭락하거나 농산물이 폭락할 때 유통업자들은 배부르지만 실제적으로 1차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우리 농민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농민뿐만 아니라 축산업 관련된 사료 지원이나 여러 가지 악취 제거와 관련된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요. 수산업과 관련돼서는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1차 산업과 관련된 꼼꼼한 배려라든지 지원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1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을 합니다. 고령화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라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사양산업화되는 1차 산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이나 관계되는 부분들을 유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정부 차원에서 청년만 지원하다 보니까 중장년은 무슨 지원을 하냐, 우리도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루고루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나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 지역이 발전이 더뎌서 다들 아파트나 도시로 좀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을 하시긴 하지만 그 주변 여건도 살만한 정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답고 편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고민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홍영선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화성은 미국이나 수양미 미국이나 축산이나 과수에 있어서 수도권 최대의 산지입니다. 농업 산지인데 지금 저희들은 두 가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난개발도 되고 공장 면적을 전용하는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송 의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령화입니다. 우리 지금 농업인 인구가 67.2세입니다. 지금 농업이 지속 가능하냐의 문제가 노령화 문제에서 바로 제기됩니다. 우리 화성 농업이 이 지속 가능한 향후 10년 후에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바로 직면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부분은 지금 아까 말한 축산인들은 지금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해오는 너무나 어렵게 지금 이어지고, 또 속값의 낮은 가격으로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원가에 대한 부담과 가격의 속값 하락에 대한 부담이 이중고를 갖고 있고, 또 농업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을 된다면 우선 현실적인 문제부터 예산 사업을 통해서 우선 대출 압박에 대해서 금리를 낮춰주는 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원가 부담 차원에서 보조 사업을 부활시키거나 확대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유통 체계를 개선을 통해서 제값받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찾아서 해가겠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자동화, 기계화를 넘어선 AI 스마트팜이 우리 시대의 앞에서
나서야 됩니다. 그것을 먼 거리의 중장기적까지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처럼 우리 AI 기능을 바로 시켜서 효율화를 시켜서 원가를 절감시키고 품질 좋은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기반을 지금부터 화성시 농업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1차 산업입니다. 농업은 1차 산업인데 1차 산업에서 이제는 6차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6차 산업으로 가서 관광과 생산과 연계된 하나의 사업 패키지로서 농업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 농업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거기다 하나만 더 넣으면은 6차 산업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 농업은 6차 산업으로 갔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된다. 이럴 때 노령화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새 패널 분들의 지역 현황과 각 분야에 대한 질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분 간 한 개씩의 질의를 통해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홍영선 후보께서 송옥주 후보에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안산선 장남 연장은 우리 송옥주 의원이 가장 지적으로서 홍보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최근에 알아본 결과 중앙 투심에서 이게 통과되지 못하고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이게 사업이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과를 위해서 혹시 우리 송 의원께서 노력하신 부분과 왜 안 됐는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안산선 향남 연장과 관련돼선 주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향남이나 남양이나 송산에 제대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전철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애를 썼습니다.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도 얘기했고요. 또 화성시하고의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추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목소리가 좀 쉬는데 잠깐 꺼도 돼요? 네. 다시 시작할까요?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도 돼요? 그냥 이어서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승인을 하고 또 화성시에서도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투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또 신안산선 연장 사업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 중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투는 좀 더 현실적이고 또 화성시의 재정적인 압박이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는 보완 차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와 더불어서 이 부분들을 더 잘 보완을 해서 신안산선 연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들만이라 신안산선 연장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당선을 봉담에서 향남과 또 우정까지 연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송산 그린시티와 관련돼서 동서 횡단 철도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까지는 아니지만 서부 지역의 철도를 좀 확충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동서 남북으로 서울로 또 다른 외곽 지역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송옥주 후보께서 홍영선 후보에게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홍영선 후보님께서는 초지일관 분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시가 화성 100만 특례시와 화성시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얘기하는 분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선거구 편입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셨나 하는 걱정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4분이 갑을병정에 있으신데요. 을하고 정의 2분은 화성을 전혀 모르시고 갑자기 낙하선처럼 오신 분이시고 또 홍영선 후보께서는 화성시 출신이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외곽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작년에 고향에 오셔서 이제 활동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화성과 좀 밀접하게 관계된 분이 화성병에 있는 최영근 후보님이신데요. 시장도 하시고 지역에서 나름 인지도나 평판도 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분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발전을 저해하고 행정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후보
후보께서는 분시를 계속 주장을 하실 건지, 또 분시와 100만 특례시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을 하고 화성 서부 지역을 발전시키거나 개발하실 건지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분시의 문제는 제가 처음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고, 특례시에 말씀하신 대로 특례시가 갓 되온 그런 희망찬 스타트 라인에서 소금을 끼얹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많은 숙고를 했습니다. 제가 숙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분시를 제안한 것은 제안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중지가 모아지면은 그 중지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을 분명히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같이 이건 이거의 시점, 제기된 시점은 제가 지금 메가시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분시를 제기했고, 그리고 분도를 제기한 건 그 다음이기 때문에 어떤 분도화가 중앙정부하고 맥을 같이 한다, 이건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이거는 주민의 편익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대안밖에 없다는 절체절명의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남북권의 발전은 특례시 14개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도에 있는 권한 지자체로 갖고 오는 겁니다. 기초 지자체로 갖고 오고, 그 권한에 있어서 크게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체 발행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지역개발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특례시장한테 옵니다. 이 부분은 유의성이 있습니다. 빚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우리 특례시장이 갖게 되는데, 이럴 때에도 우리 서남북권의 시민들을 위해서 빚을 낼 수 있을까? 인구 65만의 시민들을 위해서 빚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지금 화성 서남북권의 대표 의원을 자임하는 거지 화성시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지금 그러니까 서남북권이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여기에다 열정을 넣어야 되는데, 저기에 65만의 표가 갖고 있는 지도자가 과연 25만짜리의 서남부에다 열정을 넣을 수 있는지, 이런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문제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역사가 말해온 우리한테 교훈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반적인 얘기로 우리 화성 시민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서울시보다 분시를 하도 넓어진 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100만도 가능하고 200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투자 유치가 됐을 때 여기가 자동차의 메카 도시가 되고 관광벨트가 제대로 개발됐을 때는 여기가 100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남북권이 시장이 제대로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할 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고육직책으로 정말 어려운 감정으로 어려운 결심을 내서 이 분시를 제안했다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 질의와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제입니다. 주제와 관계없이 각 후보님께서 화성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송옥주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화성은 100만 특례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어 말씀하십니다. 서부 지역 출신인데 서부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고요. 그리고 우려도 많습니다. 근데 다시 이런 건 있습니다. 6년 동안 하면서 한 1200건의 간담회를 했고요. 또 900여 건이 넘는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공약도 많이 달성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고향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무던히 달렸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아서 그런지 다니다 보면 참 일 열심히 해, 잘해 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열정을 담아서 마저 또 저 22대 때도 국회와 또 화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화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후퇴하고요. 또 평화도 위협받고 있고요.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누구를
그러게요.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과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뭐만 퍼졌다 그러면 다 범죄자 취급을 하고 몰아붙이기 바쁩니다. 지금 의대 정원과 관련된 부분들도 처음부터 협상이나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마치 뭘 몰기하듯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또 평화로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심판을 해야 합니다. 4월 10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를 선택해 주시면 화성 우리 고향을 발전하게 하고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시면 저희가 편안한 세상에서 안전하고 또 발전된 그런 제도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화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소중한 한 표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영소 후보님 마무리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치고원의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썩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견제 세력이 없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정 민주당이 이끌어온 지 꽤 됐습니다. 지금 견제 세력 하나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견제돼야 되고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할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를 가교할 수 있는 그런 가교자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화성시가 시정이 화성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화성시 혼자만은 안 됩니다. 화성시 혼자만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중앙정부의 길길을 아는 사람이 우리 화성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화성시민 여러분, 화성갑 시민 여러분이 충분히 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할 일은 다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원이 할 일은 시의원한테 맡기고 시의원의 공으로 만드는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할 일은 국회의원이 할 일 자동적으로 해온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는 화성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배분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한 부분을 꼭 따오는 국회의원. 그래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되오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있을 때 진정으로 화성시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동서간의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서간의 불균형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주민을 분열시킵니다. 이거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화성시는 통합을 만들어낼 수 없고 통합이 만들어지진 않은 우리 화성시는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심각히 받아들여야 되고 과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정치적 역량과 힘이 의지가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라도 냉정하게 쳐다봐야 되고 우리 화성시민은 정말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누구나 다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한번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을 화성시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는 길에 제가 가진 역량과 능력과 제가 가진 의지를 담아서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낮은 자세로 우리 화성 시민과 소통하면서 화성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미래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 기호 2번 국민의힘 홍영선 한번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신임인 패널분들이 직접 선정한 질문을 후보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들으면서 향후 화성시갑 지역의 발전 방안과 개선점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화성신문을 통해 보도를 접하시는 유권자 여러분이 4월 10일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후보님과 세 분의 패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